안녕하세요. 임찬식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파이콘 기반 파이콘 프레임워크로 웹 기반 운영 도구 개발하기라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올해 상반기에 파이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발표 자료도 만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현재 파이콘이란 이름은 리플렉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브랜드를 리브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발표 자료에서는 계속 파이콘이라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성능 워크로드 실행을 위한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며 오퍼레이터를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공유할 내용은 운영 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웠던 이유와 운영 도구를 개발할 때 선택했던 파이콘 프레임워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접할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공유하고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보여주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을 공유하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운영 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플랫폼이 확장되고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 점점 관리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상용 서비스를 이용해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서비스의 특성이나 조직의 성격상 부족한 부분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죠. 또한 점점 늘어나는 서비스와 함께 관리 포인트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도구를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운영 도구가 정말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까다로운 일이고 개발을 결정하더라도 한정적인 시간과 자원만을 할당할 수 있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플랫폼 팀의 특성상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들은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느라고 운영 도구를 개발할 때 사실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 도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시간과 자원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요. 가능하다면 UI 관련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해서 몇몇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파이콘을 선택했었습니다. 먼저 요즘 많이 파이썬 쪽에서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 그라디오라는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정의된 다양한 UI 구성 요소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들 POC하거나 그런 목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라디오를 테스트해보고 스트림릿이라는 것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API가 당연히 장점이고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테스트를 해봤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서너 개를 더 해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 프레임워크들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을 원하는 형태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시보드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운영 도구를 개발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UI를 좀 더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파이콘 프레임워크를 선택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파이콘은 파이썬 코드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풀스택 프레임워크입니다. UI 화면 부분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UI 쪽 코드가 파이썬으로 다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만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부분을 모두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콘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UI 부분과 로직 그리고 상태를 분리해 구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접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고요. 파이콘 프레임워크를 선택했던 이유가 파이썬 코드만으로 일단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UI 코드, 즉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거 파이콘을 이용하면 다 리액트로 변환이 되는데 제가 리액트를 시간을 내서 공부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파이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UI 개발하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테이블을 원하는 형태로 쉽게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을 내가 다 일일이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저한테는 대시보드 형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뭐 버튼이나 텍스트, 다양한 UI 요소가 이미 다 제공이 되고 있었고 UI 부분하고 상태 부분하고 로직 부분을 분리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개발하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콘 리플렉스 홈페이지에 처음 가면 볼 수 있는 카운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먼저 인덱스 화면 함수가 있는데 인덱스 함수에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클래스를 통해서 변경되는 상태 속성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랬을 때 연결하는 부분들도 다 있는데 이 화면과 상태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파이콘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파이썬만으로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콘은 일단 파이썬 3.7 버전 이상을 요구하고요. 노드.js 버전도 그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파이콘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자바 노드.js 버전이 낮거나 그러면 알아서 다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프레임워크는 pip 인스톨 파이콘. 요거는 이제 지금 바뀌어서 리플렉스 인스톨 리플렉스라는 걸 설치하면 되는데 어쨌든 파이콘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는 pc init 명령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하고요. pc run 명령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콘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이콘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화면과 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합니다. 웹에는 컴파일 작업을 거쳐 생성된 프론트엔드 코드가 위치합니다. 이게 내가 만들었던 UI 코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환이 돼서 위치하는 곳이고요. 에셋 디렉토리에는 이미지 파일 등 그리고 뭐 파비콘 같은 것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정적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하고 같은 디렉토리가 생성되는데 그 안에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pcconfig.py라는 파일이 있어서 배포할 환경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스테이트 클래스 안에는 상태를 담고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msg라는 변수 안에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고요.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수를 출력하고 있는 모든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변경된 내용이 갱신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태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게 좀 쉽게 가능해지죠. 인덱스 함수 안에서는 UI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state.msg 변수 상태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와 UI 화면은 pc.app 함수 호출을 통해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pc.text에서 state.msg 변수를 출력하고 있고요. 이 인덱스 함수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되어서 브라우저상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처음 파이콘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때까지는 괜찮았고 이런 샘플 프로그램 만들 때는 사실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처음에 제가 개념을 늦게 잡아서 고생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개발할 수는 있는데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먼저 UI 함수 안에서 사용한 파이썬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어요. 상태 값을 읽거나 변경하는 작업 외에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에러가 이제 리액트 그 함수에 쭈룩 들어가서 에러가 찍혀요. 자바스크립트 뭐가 문제가 있다. 사실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에러가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보니 결국에는 UI 함수 안에서는 상태값을 읽거나 쓰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파인콘을 이용할 때는. 그리고 UI 화면을 구성한 함수 안에서 로직을 수행하는 파이썬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앞에 했던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데, 파이썬 코드는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요. UI 코드는 프론트엔드 코드로 자바스크립트 변환이 되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로직을 실행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해 파이썬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런 건 서버 쪽에 API 호출로 변환이 다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에러를 좀 많이 냈고 힘들었었고요. 두 번째가 상태 클래스에 정의한 변수들은 명확한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이썬을 요즘에는 그래도 다 타입 힌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태 클래스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형이 명확해야 돼요. 이 형들은 다 제이슨 형태로 변환돼서 프론트엔드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당연히 스트링, 딕트, 리스트 같은 것들. 만약에 데이터 클래스를 UI 함수에 사용하고 싶다면 pc.base 클래스를 상속해 정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pc.bar라는 어노테이션을 상태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에 붙이면 UI 함수에서 해당 함수를 값처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자열이 변경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일단 스테이트 안에 msg라는 변수가 있고 change message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는 인덱스 함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트의 change message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조건에 따라 스테이트 클래스의 메시지 변수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상태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가 변경이 되면 이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모든 화면에서 갱신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어 있던 메시지가 변경이 되죠. 근데 이 상태 클래스의 변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스트링 같은 경우는 값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리스트나 딕트인 경우에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는 이 변수가 변경됐다는 걸 알려줄 수가 없고요. 값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딕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딕트를 만들어 대입을 하거나 리스트도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해서 대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좀 몰라서 헤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스테이트의 MSG 변수값이 변경되면 이 스테이트의 MSG 변수값을 참조하고 있던 모든 화면 UI 쪽에 새로 변경된 값으로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에서 출력하고 있던 state.msg 변수가 갱신이 돼서 화면의 실제 값이 변경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변수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안에서 pc.text라는 함수는 state.color 함수를 호출하고 그 값을 속성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컬러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pc.bar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pc.bar을 붙이게 되면 내가 호출한 게 함수지만 속성처럼 화면에서는 인식을 하고 그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컴포넌트의 색상을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변수가 아닌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UI 함수에서 해당 데이터 클래스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pc.base 클래스를 상속받아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부에 정의된 모든 변수들은 형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덱스 함수에서 pc.base 클래스를 상속받은 텍스트 프로퍼티 클래스의 컬러 속성에 접근해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스테이트 클래스에 변수를 직접 선언하거나 함수에 pc.bar 어노테이션을 붙이거나
데이터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PC.base를 상속받는 이 세 가지가 화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아마 더 추가가 됐을 수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이거 외에 다른 형태의 파이썬 코드는 모두 에러가 발생하거나 혹은 뭐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뭐 실제 코드를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정보를 조회하는 도구를 어떤 형태로 개발했는지 공유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었던 건 이런 화면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냥 디플로이먼트와 디플로이먼트 안에 속해 있는 파드 정보를 보고 싶은 거였고요.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요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화했습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고 얘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C.base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선언을 하고요. 스테이트 클래스에서는 앞에서 방금 선언했던 디플로이먼트 클래스를 멤버 속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디플로이 리스트라는 변수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로드 디플로이먼트라는 함수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 읽어올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오면 좀 코드가 복잡한데 앞부분을 다 넘기고 뒷부분에 뒤에 이제 박스 쳐진 것만 보시면 디플로이먼트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파이썬 클라이언트에서 거둬온 정보를 바로 화면에 출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만들었던 디플로이먼트라는 데이터 클래스에다가 값을 다 대입을 해서 개별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UI 함수에서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법은 좀 장황한데 PC.table 컨테이너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테이블 헤더, 그다음에 tr과 td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출력할 때 이제 좀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그래픽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개별 아이템들은 PC.poich라는 함수에 state.deploy 리스트 속성과 render deployment라는 함수를 전달을 합니다. 네, 반복문을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인콘에서 반복적인 요소를 렌더링할 때 PC.poich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render deployment 함수는 각각 개별 항목을 이제 또 HTML 형태로 변환을 하죠. 그래서 안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함수에선 디플로이먼트의 개별 속성을 테이블 컬럼으로 다시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리스트 형식으로 레이블 데이터와 파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PC.poich의 레이블과 배지라고 해서 아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약간 동그랗게 만드는 형태로 이 정보를 PC.poich 함수에 전달해서 개별 항목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 항목을 추가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좀 파이콘 프레임워크를 접근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애플리케이션 부분은 좀 간략하게 했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파이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운영 도구를 개발하는 데 활용을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웹 기반 운영 도구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할 때 이것보다 훨씬 기능이 많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분은 이제 항상 바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제가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이 가능하지만 프론트엔드 쪽 파이썬 코드에는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UI 코드와 상태, 로직 부분을 나눠서 개발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게 파이콘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발표를 준비할 때 참고했던 자료를 정리해 두었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이콘 프레임워크는 현재 리플렉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 리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홈페이지도 변경되었고 저장소도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다 리플렉스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따로 제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고 네,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